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 데이터와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엠버스 노선 신설 발표를 맡은 라이트 라이츠팀의 김시연입니다. 저희는 왜 우리 동네는 엠버스가 없지? 라는 일상적인 물음과 불편함에 공감하여 데이터를 통해 그 구체적인 해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2013년 개통 이후 23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엠버스는 서울시의 핵심 신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엠버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이용객이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시민 68.9%가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1순위 안심안전, 2순위 교통을 꼽았습니다. 엠버스는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으로 이 두 가지 핵심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입니다. 시민들은 더 많고, 더 안전한 시내교통을 원하고 있지만 기존 노선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디 데이터인 통행량 데이터와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잠재 수요지를 충족시키는 엠버스 신규 노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캠퍼스의 대중교통 승하차 오디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생활인구 데이터, 카드 소비 데이터, 그리고 용도별 건물 면적 데이터 등을 보조 데이터로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엠버스 수요 예측입니다. 기존 엠버스 정류장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켜 엠버스가 없는 정류장에 엠버스가 도입될 경우에 예측 승하차 수를 도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시드스코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엠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앞서 보한 시드스코어와 실제 심야 오디 데이터를 결합하여 핵심 이동주가 거점을 찾고 후보 노선을 생성한 뒤 수요와 중복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인 엠버스 수요 예측입니다. 2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엠버스가 정차하지 않을 정류장들을 대상으로 향후 노선 설계 시 활용할 수요 예측 점수, 즉 시드스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다양한 변수를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본 것이 아니라 정류장 주변의 주택 및 상업시설 면적, 새벽 6시 첫차 이용객 수, 가장 가까운 대학이나 응급실과의 거리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심야 시간대 택시 매출 데이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택시 이용을 심야교통의 대체 수요로 간주하여 모델에 정교함을 더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기존 엠버스 정류장의 일평균 승하차수로 설정했습니다.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엠버스 정류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80, 테스트 데이터 20으로 분리했습니다. 선형외기,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세 가지 모델을 생성하여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승하차수와 모델의 예측 승하차수를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고 최적의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RMS에는 5.13으로 가장 낮고 결정 계수는 0.98로 가장 높아 최종 예측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채택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맥스 피처 4, N 에스티메이터 500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여 최적화했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엠버스가 없는 정류장들에 적용하여 서울 전역의 잠재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이 짙을수록 엠버스 승하차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정류장입니다. 이 예측값과 실제 정류장의 실제값을 정교화하여 모든 정류장의 잠재 수요 점수인 시드스코어를 최종 생성했습니다. 모델을 적용시킨 결과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붉은 교통 응명 지역은 기존 엠버스의 평균 승하차 수를 29명보다 웃도는 예측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기존 엠버스 노선은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높은 잠재 수요 지역들이 서울 전역에 여전히 분포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엠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도출한 시드스코어와 OD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잠재 수요를 충족하는 최적의 엠버스 노선을 제안할 것입니다. 노선 신설을 위해 저희는 TADP, 즉 대중교통 노선망 설계 문제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점들을 잇는 것이 아니라 후보 노선 생성, 수요 예측, 최적화의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노선망을 설계하는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실제 해외 및 서울시에서 TADP를 일부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네, 먼저 노선 홍보 생성을 위해 22시부터 8시까지 심야 OD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핵심 이동축을 추출했습니다. 1차 필터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동 경로를 선별하고 2차 보강으로 끊어진 네트워크를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동축을 보강하여 서울시 심야교통의 뼈대, 즉 백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백본 네트워크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 백본 네트워크의 강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또한 잠재 수요, 즉 시드스코어와 네트워크의 매개준 식성을 더해 허브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중심지, 즉 허브가 될 잠재력이 높은 정류장을 찾기 위한 점수입니다. 허브스코어 산술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같은 가중치를 주어 산출했습니다. 이제 이 허브들을 잇는 220개의 후보 노선을 생성했습니다. 이후 정방향, 역방향 노선을 하나로 통합해 39개로 압축했습니다. 이 39개의 노선을 R1부터 R39까지 명명했으며 각각의 노선에 대해 커버리지, 수요량, 효율성, 거리 이렇게 4가지 지표로 종합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수요와 노선 길이를 만족시키고 특히 기존 엠버스와 50% 이상 중복되는 노선을 제외하는 다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종 2개의 신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신규 노선은 R26, 고속터미널에서 수요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기존에 연결이 부족했던 강남권과 동부권을 잇는 핵심 보완 노선입니다. 총 72개 중 31개가 엠버스가 서지 않는 신규 정류장이며 신사역, 성신여대 입구, 미아사거리 등을 주요 거점으로 통과합니다. 두 번째 노선은 R05,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수요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심야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서남권과 동부권에 있는 매우 중요한 신규 장거리 노선입니다. 총 61개 중 28개가 신규 정류장이며 구로 디지털 단지, 여의나루역, 해화역 등의 핵심 도심을 관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두 노선은 기존 개별 엠버스들과의 중복도가 각 15%, 20% 미만으로 매우 낮아 독립적인 신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남북 이동축 2개를 성공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심야교통에서 소외되었던 서남권과 강남권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데이터로 검증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빅데이터 캠퍼스의 행정동 단위의 택시 매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만약 향후에 위치 단위의 더 정밀한 택시 OD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훨씬 더 정교한 수요 대응형 교통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엠버스 노선 시설을 통해 더 많은 서울 시민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서울의 밤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 정도 일찍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럼 심사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5분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잘 됐어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전체적인 모델링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근본적인 이유 쪽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 교통복지 특히 밤 활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통복지 혹시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필요성은? 심야교통복지의 필요성은 야간에 활동을 하시는 그 근데 시민들이 이 야간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생활을 필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순 놀이로 그쵸? 그냥 나이스 투 하이브하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이라고 한다는 거는 필수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사람도 구분이 될 겁니다. 행위로.
근데 그런 게 구분이 조금 안 돼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공공성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는 목적에 따라 이게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나와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저희가 보통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또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어찌 보면 수익성이라는 부분,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 예측은 하셨는데 이 수요 예측, 즉 승객 수의 예측에 따라서 이 노선을 만들었을 때 버스가 충분히 운영된다는 경제적 타당성 같은 거 혹시 고려해 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따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앞서 볼 수 있다시피 추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차 시간과 대차율, 타임라인 설정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공공버스이기 때문에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공공버스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편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장거리 노선인데 또 그 장거리 노선 외에 생각해 보신 노선의 운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장거리 노선 외에 다른 엠버스의 방향성은 왜냐하면 이쪽 한쪽 면에서 스타트해서 수요역까지 가고 굉장히 장거리고 여러 개의 노선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버스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간에 허브가 있다면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회선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떨지 그런 내용을 고려를 해보시면 사실은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그 버스의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하신 일은 많아 보이는데 논리의 일관성이 약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 엠버스하고 비교 때는 사실 기존 엠버스는 그 올빼미 버스잖아요. 그거는 송신 데이터 쓴 거고 지금 여기는 택시 데이터, 심야 그게 주로 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부분의 분석에서 그 통신 데이터보다 이 택시 데이터가 더 우월하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마치 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 통신 데이터를 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신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아서 못 썼다는 거지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더 정확도가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데이터가 없으면 그거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이거를 커멘트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보고서만 보면 통신 데이터 없는 지금 이 분석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부분 정리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분석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수요 예측이 안 돼 있어요.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요 예측을 내놔야 되는데 입지 조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아마 이 과제의 핵심일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담보가 잘 안 되고 특히 제가 볼 때 이 데이터가 바이러스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노선이 다 이 수요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왜 그쪽으로만 갔는지 내부를 잘 몰라서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수요역에 많이 수요역이 좀 집중이 되냐면 그 기존 허브들은 저희가 했을 때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수요역은 그 다른 허브랑 다르게 홍대나 강남이나 이런 서울 중심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수요만 이제 주택가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많아서 수요가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근데 티켓을 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위에서 저희 이용해봤어요. 몇 번 이용해봤는데 딱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교통 대체 스타일이 다 끊기고 택시 안 잡혔을 때 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의 이유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약간 티켓 사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레더버리스랑 브레인드 부스팅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유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RNC 값이 터무니없이 벗어나 있을 경우 이두 개 레더버리스랑 브레인드 부스팅 같은 경우 두 개가 굉장히 되게 근접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면 두 개 다 해보시면 되지 않아요? 기계로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저기 이제 명확하게 구현했는데 이 지수가 너무 유사해요. 결정의 지수랑 RNC가 굉장히 유사해요. 네. 예. 그런데 아주 약간 이제 뭐랄 때 해주기 상태 하시는 맞습니다. 네. 좀 시드스코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랜덤 브레스트를 이제 잡고 진행했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에서 지금 6분 7분 지나서 이제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